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슈퍼스타가 폭발한 경기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가 골을 직접 넣지 않고도 어떻게 경기의 호흡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술적 교과서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슈퍼스타가 진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면 직접 골망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축구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경기장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마지막 슈팅을 마무리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 수비 구조 자체를 비틀고 수비진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모든 수비 판단을 반박자씩 늦게 만들고 결국 경기 전체를 자신이 원하는 궤도로 끌고 가는 선수입니다. 올랜도 시티전의 손흥민이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전반전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수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점은 그 4개의 어시스트가 만들어진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겨주는 무의미한 패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술적으로 상대를 베어낸 4번의 칼날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터치는 마치 상대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일격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이 좋은 날, 왜 축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읽었고 속도를 조절했으며 상대를 벌려놓았고 위치를 틀어놓았고 틈이 생기는 순간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한 강도의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들이 사랑하는 축구입니다. 클롭은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시끄럽고 감정이 살아있으며 전환이 매우 빠른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카운터 프레싱의 핵심은 공을 잃은 직후 상대가 정리되기 전에 즉시 압박해 다시 공을 탈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진 순간 높은 지역에서 공을 되찾고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철학 속에서 공격수의 가치는 단순히 골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팀이 언제나 상대가 가장 약한 순간을 정확히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논리대로 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LAFC는 6대0으로 승리했고 전반이 끝났을 때 이미 5대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20분부터 28분까지 단 8분 사이에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팔렌시아는 전반 39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은 손흥민의 위협적인 크로스 이후 브레칼로의 자책골로 기록됐습니다. ESPN이 소개한 선발 구조를 보면 LAFC는 4-2-3-1로 출발했고 손흥민은 최전방 아래 2선에서 뛰었으며 부안가는 한쪽 측면, 네이선 오르다스는 다른 쪽 측면에 배치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LAFC가 점유율에서 앞서지 않고도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ESPN의 기록상 볼점유는 오히려 올랜도 시티가 조금 더 높았지만 정작 경기의 결정적 순간들을 지배한 것은 LAFC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점유율로 지배한 경기가 아니라 파괴력으로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클롭 스타일의 감독이라면 전반 7분의 선제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상대를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 경기의 완벽한 출발이다. 손흥민은 공을 잡고 위험 지역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넣었고 브레칼로는 결국 자기 골문으로 공을 넣고 말았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자책골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확한 압박과 위협이 만들어낸 보상입니다.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자기 골문을 등진 채 다급하게 처리하게 만들었다면 사실상 그는 이미 골의 절반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프레싱팀은 단순히 슈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은 그 장면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반전 전체의 심리적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올랜도는 조직적으로 수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수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0분의 두 번째 골이야말로 폭풍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올랜도 시티의 경기 리포트에 따르면 손흥민은 네이선 오르다스가 연결한 장면 속에서 부안가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부안가를 마무리 위치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시 5분이 지나자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8분 동안 3골.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 팀이 여전히 수비 간격을 유지하고 풀백과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의 거리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빠른 헤트트릭은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손흥민과 LAFC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올랜도의 세로 연결과 가로 연결 모두를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비 구조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가 골에 집착하는 선수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기 전 로이터는 손흥민이 아직 MLS에서 골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스타 선수들에게 이런 상황은 이기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조건 슈팅하려 들고 공을 한 템포 더 끌고 스스로 침묵을 깨기 위해 개인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움직이는 두뇌처럼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상대가 정면에서 슈팅 루트를 막는다면 그들을 패스로 부러뜨리고 공격 방향 전환으로 흔들고 끌어낸 뒤 공간으로 흘려주는 방식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술적으로 성숙한 최상급 선수의 징표입니다. 그는 경기의 논리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논리 위에 올라탔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최고의 선수가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혼자 너무 많은 것을 하려 드는 축구를 싫어합니다. 대신 최고의 선수가 주변 모든 사람을 더 잘 뛰게 만드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부안가를 마치 리그 최고의 칼날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부안가의 움직임과 마무리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괜찮은 패서와 위대한 패서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괜찮은 패서는 이미 열려있는 공간을 봅니다. 위대한 패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공간이 열리는 정확한 순간 공을 넣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후자였습니다. 전반 20분부터 39분까지 올랜도 수비진이 맞닥뜨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 아름다운 해답이 없는 문제만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빨리 막으려 앞으로 나오면 부안가에게 뒷공간이 열립니다. 반대로 뒷공간을 막기 위해 깊게 내려서면 손흥민에게 고개를 들고 몸을 정렬한 뒤 결정적인 패스를 넣을 시간이 생깁니다.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바깥 측면이 열리고 센터백이 한 걸음 위로 나오면 등 뒤의 깊이가 무너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 커버하면 중원은 비고 세컨드볼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은 그들에게 어느 쪽으로 죽을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탈출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클럽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프레싱만으로 살아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클럽의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전환 과정에서 몸을 한번 돌린 직후의 몇 초입니다. 카운터 프레싱은 단순히 공을 되찾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정렬되지 못한 상대를 즉시 공격하기 위한 철학입니다. 코치스 보이스가 설명하듯 훌륭한 카운터 프레싱 팀은 높은 지역에서 공을 탈취한 뒤 상대의 구조적 빈틈을 이용해 빠르게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에서 LAFC는 매 순간 미친 듯한 압박으로 공을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만큼은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그들은 올랜도가 정리되지 못한 순간, 아직 다음 패스 길을 봉쇄하지 못한 순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39분 팔렌시아의 골을 도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예시였습니다. 팔렌시아처럼 오른쪽 풀백이 피니시 지역에 침투해 골을 넣는 장면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 플레이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한쪽으로 깊이 끌어내리고 그쪽에 시선을 과하게 몰아넣은 뒤 반대편 혹은 이선에서 늦게 침투하는 움직임을 살리는 구조적 공격의 결과입니다. 손흥민은 그걸 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단순히 동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가 한 박자 뒤 어디에 나타날지를 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좋은 패스를 막을 수 없는 패스로 바꿉니다. 일반 팬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패스가 아주 잘 풀린 날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선수 같은 발인데 왜 어떤 날은 패스가 끊임없이 살아나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가? 답은 공을 받는 위치에, 몸의 방향 그리고 주변 지원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여러 차례 몸을 열어 전방을 바라보는 자세로 공을 받았습니다. 등을 진 채 갇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깊이, 너비, 타이밍이 모두 다른 러닝들이 끊임없이 제공됐고 그것들이 상대의 수비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점화 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선수를 올바른 구조 속에 두면 그는 천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구조 속에 두면 천재도 길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성급한 폼 저하, 논쟁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로이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이 MLS에서 골이 없다는 이유로 현미경 아래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수의 폼을 몇 경기의 득점 수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골은 없지만 경기력은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공격의 질을 만들고 위협을 만들고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며 동료를 해방시키는 선수라면 이미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랜도전은 그런 얕은 평가 방식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선수는 나이가 들수록 경기 읽기라는 영역에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보여줬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대승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조합을 넘어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는 공격 듀오의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AFC는 부안가가 전반에만 3골을 넣었다고 확인했고 그 모든 폭발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깊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즐기고 다른 한 명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은 뒤 마지막 틈으로 찔러 넣는 것을 즐긴다면 축구는 놀랍도록 단순해지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잔인해집니다. 복잡한 연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속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끄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경기가 자기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악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MLS의 나머지 팀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 전체 공격 지도를 통째로 지휘하기 시작하면 그는 골만 노리던 버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올랜도 시티전 6대0 승리는 단지 대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클래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 경기였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BMO 스타디움의 그 밤, 손흥민은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두 동강 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 슈퍼스타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